글로벌 투자를 읽는 글로벌 ETF 트렌드입니다. 그동안 고배당 ETF라고 하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 다소 단조로운 전략을 떠올리셨을 텐데요. 최근 ETF 시장을 보면 고배당 상품도 확실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고배당 전략을 넘어 새로운 유형의 ETF까지 등장하면서 투자 선택지가 한층 넓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한층 다양해진 고배당 ETF 시장의 변화, 그리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고배당 ETF는 어떤 전략을 담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움투자 자산운용 ETF 컨설팅 사업부 정성인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고 계신 고배당 ETF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올해 ETF 시장을 보면 또 고배당이 확실한 키워드를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정부의 주주 환원 강화 정책과 맞물려서 관심이 더 커지는 모습인데 2025년 고배당 ETF 시장 좀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네, 사실 이제 작년 11월에 그 정부 주도로 밸류업 지수라는 게 발표가 됐었어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 주목이 시작이 됐었는데, 다만 이제 작년 또는 이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 주식시장이 그렇게 핫하지 못하다 보니까 관심을 크게 받지 못했지만은 뭐 터닝 포인트가 된 부분은 어쨌든 간에 대선이라는 굉장히 큰 정치 이벤트가 있었고, 네. 정치 이벤트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정권이 출범을 하면서 5,000p, 네, 코스피 5,000 시대를 이제 강조를 하면서 결국 핵심 전략으로서 주주 환원이라는 걸 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주 환원은 사실 이제 고배당이랑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네. 주주 환원의 가장 큰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이제 배당 부분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정부가 이제 추진하는 5,000p에 있어서 대외적인 측면이 있을 거고 대내적인 측면이 있을 텐데, 아마 대외적인 측면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는 부분인데, 이를 위해서는 대내적인 측면이 좀 개선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네. 그 핵심 이제 정책이 바로 주주 환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주 환원? 그러면 주주 환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이 뭐야? ETF가 뭐야라고 했을 때 단언컨대 가장 먼저 꼽았던 게 이제 고배당 관련된 ETF들이 주목을 받았고, 사실 뭐 정부가 이제 출범 이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주주환원 책들을 발표를 했고 상법 개정안이 계속 지금 3차까지 이제 발표가 됐는데, 네.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일단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한다.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마음을 좀 끌어안는 네. 정책인 것 같고, 지금 기존 이제 안이 35%로 발표되면서 8월 첫 거래일에 굉장히 실망 매물이 좀 나왔었는데, 네. 이게 이제 최근 추진한 보면 25%까지 좀 낮춰지면서 굉장히 주식시장에 어쨌든 간에 훈풍을 좀 불어넣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두 번째는 뭐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게 이제 6개월에서 1년까지 유예가 됐고요. 최근 발표에 따르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소액주주 권리 확대, 이런 부분들이 좀 발표가 되었고, 결국 핵심이 배당 많이 해라. 네, 배당 많이 하고 자사주도 많이 사라. 네, 이런 것들이 얘기되다 보니까 고배당이 뭐 지루함의 대명사에서 이제는 뭔가 이제 인싸의 대명사로 된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정부 정책에 또 힘을 받아서 다시금 또 인싸로, 중심으로 기대감이 살아난 고배당 관련주들, 관심이 컸던 만큼 실제로도 올해 고배당 관련 ETF로 자금 유입이 좀 뚜렷하게 나타났는지 시장의 흐름도 궁금한데요. 분위기 좀 어땠나요? 요즘 이제 ETF 시장이 네. 계속해서 많이 커지다 보니까 다양한 영역들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뭐 앞서서 그 예전에 그 금 얘기도 했지만은 맞아요. 이 고배당도 정말 폭발적으로 자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요. 표를 보시면은 제가 2023년 말에 15종목 6,300억이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 말에 뭐 밸류업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17종목이 한 1조 원 정도 됐단 말이죠. 근데 올해 지금 12월 지난주 보니까 19종목에 4조 3천억. 와, 이것도 3조 넘게 돈 들었어요. 와, 4배 넘게. 네. 근데 사실 얘는 제가 이제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전략 배당형 상품들만 포함을 한 거지, 네. 여기에 조금 알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주주환원된 관련된 상품들까지 더하면은 사실 이제 7조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자금 유입의 이제 대표적인 ETF들을 제가 좀 들고 와봤어요. 들고 와봤는데, 일단 고배당 상품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상품은 하나자산운용에서 운영하고 있는 플러스 고배당주 ETF. 얘가 이제 고배당 ETF에서는 사이즈도 가장 크고 거래량도 가장 많은 ETF인데, 네. 무려 이제 AUM이 얘가 1조 8천억에 육박을 해요. 올해만 1조 5천억 가까이 돈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커진 ETF다라고 볼 수 있고, 얘 같은 경우에 지금 YTD 수익률이, 그러니까 연초 이후 수익률이 한 56%, 최근에 조금 많이 내려가긴 했는데 네. 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코스피 200 내에서
예상 배당 수익률이라는 걸 따요. 그래서 이제 상위 30개 종목을 투자하는 상품인데 네. 뭐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기업은행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위에 좀 올라 있는데 어쨌든 이제 고배당 관련돼서는 가장 시장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ETF이고 네. 그 주주환원 관련돼서 두 가지 ETF가 주목을 받았는데 얘들도 사실 그전에는 굉장히 아웃 오브 완중에 완전 아웃사이더였는데 네. 네, 첫 번째가 이제 증권주. 증권주. 사실 증권주 투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생각을 해본 적이 그쵸. 없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증권주들이 고배당주예요, 사실. 어. 고배당주고 게다가 올해 증시 활성화라는 이런 부분까지 그쵸. 더해지면서 음. 이제 이익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가 나오면서 코덱스 증권 ETF가 무려 4,500억이 됐어요. 와. 굉장히 큰 자금을 끌어모았고 올해 수익률로 봤을 때 이제 국내 주식형 중에 가장 탑 티어 중에 하나인데 무려 107%가 올랐습니다. 거의 2배가 올랐고 엄청나네요. 예, 국내 증권업종 대표 이제 11개 종목을 담고 있는데 뭐 올해 굉장히 좋았다. 네. 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또 하나 지주회사. 굉장히 이것도 정말 진짜 관심을 못 받던 소외된 ETF였는데 타이거 지주회사라는 ETF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3천억 가까이 지금 돈을 모았고 올해 한 75% 오르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 지주회사는 사실 이제 업종이 있는 건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하는 지주회사라는 이제 그 상장 종목들을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포함된 종목들이고 뭐 삼성물산, HD-현대, 두산 이런 종목들이 포함이 돼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배당 관련 ETF 중에서도 주주환원 관련 ETF의 상승률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고배당 투자에도 접근 방식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배당주 투자 전략 좀 우리는 어떻게 구분해서 보면 좋을까요, 부장님? 사실 그 고배당은 크게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첫 번째로 말 그대로 고배당,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높은 네. 요거 종목에 투자하는 방법. 음. 두 번째는 배당 성장, 그러니까 배당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는 전략. 네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전자, 그러니까 고배당 전략이 원래 그러니까 예전에 유행했었던 네. 전략이고 최근에는 이 배당 성장 전략이 굉장히 좀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투자자분들 많이 하시는 미국의 이제 슈드, SCHD ETF 네. 있잖아요. 이 ETF가 대표적인 배당 성장 ETF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략들이 최근에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왜 최근에는 배당 성장을 많이 하냐면 고배당은요 이런 거예요. 특정 시점에 배당 금액을 주가로 나눈 수익률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면 사실 배당 수익률이 약간 올라 보이는 착시가 좀 있다 보니까 아 그러면 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배당 성장 상품들이 최근에 좀 유행을 했는데 네. 장단이 있어요. 고배당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정적으로 이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이 주로 계속해서 높은 배당을 하다 보니까 절대적인 배당 금액이 커요. 예, 이런 장점들이 있고 산업 자체도 이미 성숙되어 있는 산업에 종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배당 성장은 아무래도 이제 배당이 계속 커져 나가다 보니까 절대적인 금액은 좀 작아요. 절대적인 금액은 좀 작고 되게 특이하게 배당 성장에는 테크들도 들어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들은 배당 수익률은 낮지만은 배당을 계속 키워오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성장 산업에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추천을 드리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고 나는 이제 캐시플로우가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고배당 전략의 상품을 투자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아 나는 좀 은퇴가 많이 남았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당을 키워나가는 상품들을 좀 투자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배당 성장 전략을 가진 상품들을 투자하시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당장 현금 흐름을 좀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면은 고배당 상품 전략이 유효하겠고 장기 투자자분들께는 이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할 수 있는 배당 성장 전략이 또 유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해가 쏙쏙 되네요. 우리 부장님 말씀해주시는 게. 네. 최근 ETF 시장을 보면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통적인 고배당 ETF를 넘어서 조금 더 진화한 형태의 상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최근 고배당 ETF 트렌드가 좀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배당 전략, 배당 성장 전략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단순히 기업의 배당률이나 배당 성장률만을 가지고 이제 종목을 셀렉하는 ETF들이 줄을 이뤘어요. 근데 이제 뭔가 지금 정부의 정책이 계속해서 디테일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정권 초기다 보니까 사실 내년에도 이 고배당 주식들은 계속 상법 개정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진행이 되면 될수록 또 관심을 받을 거라 얘기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상품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상품 제가 두 가지 들고 나왔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하나자산운용의 플러스 자사주 매입 고배당주.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플러스 고배당주에다가 네. 자사주 매입 요건을 더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말하는 주주 환원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사주 매입이 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기존 고배당 주식 여기에 자사주 매입률까지 더한 순위를 구해서 상위 30개.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지금 9월에 상장됐는데 그래도 벌써 1,000억 원 가까이 팔렸어요. 얘가 아마 상장일에 지금 한 350억 팔림으로써 올해 상장일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팔린 ETF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 키움 투자자산운용에서는 약간 짬짜면의 개념인데 그 키움 한국 고배당엔 미국 AI 테크예요. 네. AI 테크와 네. 배당, 고배당. 종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 고배당 주식하고 미국 AI 테크를 섞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어떤 고객님이 짬짜면이네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뭐 국내 고배당 주식 15개 그리고 이제 소위 저희가 말하는 AI 테크 미국에 상장된 AI 테크 주식 10개를 더해서 총 25개 종목을 투자하는 상품이고 올해 8월에 상장돼 있는데 일단 반응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좋습니다. 기존 고배당 ETF 외에도 다양한 전략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플러스 자사주 매입 고배당주 그리고 한국 고배당주와 미국 AI 빅테크 주들을 7대 3의 비율로 투자하는 키움 한국 고배당 미국 AI 테크 ETF 짬짜면 전략 상품까지 다양한 상품들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 고배당 주식과 미국 AI 테크를 결합한 ETF는 상당히 새로운 시도로 보이거든요. 시장의 주도주인 미국 AI 빅테크 종목을 함께 담은 상품은 어떤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춘 건지 어떤 상품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기존에 이제 뭐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또는 뭐 글로벌 주식의 성분 상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않았는데 이제 저희가 착안한 아이디어는 그런 거죠. 핫한 거 2개 섞어보자. 네, 뭐 한국에서는 일단 고배당이 굉장히 핫하고 네. 미국에서는 AI 테크가 여전히 핫하기 때문에 핫한 거 2개를 섞어보자는 관점에서 일단 7대 3으로 비중을 설정을 했고 네. 일단 개별적으로 이제 섞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얘는 이제 배당 관련된 ETF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저희가 이 7대 3의 포트폴리오를 매월 초에 리밸런싱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고배당 주식 15개 종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배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배당이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고배당 전략 중에서는 첫 번째인 그냥 고배당 관련된 주식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아쉬운 점이 뭐냐면 배당이 좀 더 늘었으면 좋겠는데 늘지 않네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쉽게 말해서 멱살 잡고 한번 늘려보자 끌어올려보자라는 네. 관점에서 7대 3 리밸런싱을 매월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고배당 주식들은 크게 변동이 없고 네. 미국 AI 테크 주식들은 그래도 우상향 한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미국 AI 테크 주식들이 우상향하면 30%의 비중을 넘어갈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 초에 이걸 팔아서 넘어가는 거를 네. 팔아서 고배당 주식을 더 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야 또 7대 3의 비중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고배당 주식들이 계속 늘어나는 형태인 거죠. 그러면은 절대적인 배당 금액이 좀 늘어날 수 있다. 인위적으로 멱살을 잡고 배당 금액을 늘려보자라는 관점에서 7대 3의 비중을 설정을 했고 네. 하지만 반대의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고배당 주식이 계속 올라가거나 가만히 있는데 네. 미국 AI 테크 주식이 빠질 수 그쵸.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고배당 배당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고배당을 팔아서 미국 AI 테크 주식을 저가 매수를 더 하게 되면은 가격이 좀 더 올라갔을 때 좀 더 수혜를 누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이 7대 3을 매월 초에 리밸런싱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좀 추구를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네, 한번 고안을 해본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고배당주의 절대적인 배당을 많이 주는 것에 대한 장점 그리고 배당 성장의 장점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끌어다서 장점과 장점을 결합한 상품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AI 테크제 주가 상승분을 고배당주에 재투자하는 전략으로 배당을 강제로 끌어올리는 효과, 저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상품인 것 다행입니다. 같은데요. ETF는 종목 내 이 편입 종목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어떤 종목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제가 상위 10개 종목을 좀 들고 나왔는데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 고배당 주식 15개 그리고 이제 미국 AI 테크 10개 주식을 투자하고 있고 총 25종목 중에 보시면은 비중이 거의 유사해요.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고
일단 한국 타이어앤 테크놀로지가 현재 기준으로는 비중이 가장 높은 6.1%, 그리고 이제 AI 테크주들 같은 경우 흔히 아시는 미국의 이제 대형 빅테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상위에 올라와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고배당 주식, 앞서 고배당에서도 나왔던 뭐 기업은행, 삼성증권, 카드 이런 종목들이 지금 탑 10에 좀 올라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내 고배당 종목과 미국 AI 테크 종목 어떤 기준으로 선별을 하는 거고 개별 종목 비중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좀 네.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일단 그 한국 고배당은 뭐 고배당 주식이기 때문에 네. 배당 수익이 높은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데 일단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200위 종목, 코스피 중에서 200위 안에 들어간 종목이고, 일단 뭐 일정 거래대금과 재무 요건을 충족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기본 요건으로 삼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뭐 ROE가 20% 이하이거나 뭐 그 이런 부분들을 좀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시가 배당률을 산정을 한 다음에 배당률이 높은 상위 15종목을 선정을 하고 있고요. 네. 비중은 그 안에서 시가 배당률 가중 방식이라고 해서 배당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이런 형태를 고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특이한 방식으로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대적인 고배당 금액이 좀 많은 주식들을 좀 비중을 높이 가져가고 있고요. 미국 AI 테크 같은 경우에는 뭐 뉴욕 거래소나 나스닥 거래소에 거래되는 주식 중에서 일단 키워드 방식으로 AI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은 뭐 엔비디아,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리고 팔란티어랑 최근 좀 분위기는 안 좋긴 하지만 오라클 이런 종목들도 좀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투자자분들 고배당 ETF 시장을 본다면 어떤 방향으로 좀 접근하는 투자 전략이 유효할지, 유념해야 될 부분은 있을지 마지막으로 전략 챙겨주신다면요. 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분한테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는 네. 부분인데, 첫 번째 배당 ETF는요 사실 아직 예를 들어서 연령대가 젊으신 투자자분들은 사실은 아직은 굳이 안 보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2의 월급, 뭐 이런 월배당 이런 것들이 최근에 유행을 하고 있지만 네. 사실 지금 아직 연령대가 낮으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보다는 자산의 증식의 목적이 더 크신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이 배당 ETF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성장성이 높은 ETF를 좀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고 네.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퇴직연금으로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뭐 7대 3이잖아요. 주식 10%, 채권 30% 의무 비율이기 때문에 정해야 되는데, 이 주식 70%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안에서 대표 지수 50%, 나머지 테마형 50%를 기준점으로 두고 연령대가 좀 젊으신 분들은 이제 테마형 좀 성장성이 높은 종목들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시고, 이제 연령대가 조금 높으신 분들은 이 대표 지수 비중을 좀 높여 가시는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고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고배당 관련된 ETF는 정말 이제 현금이 필요한 시점에 사실 가지고 가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서 투자하실 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참고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도 들어있지만 해외 주식이 들어있다 보니까 세금이 배당소득세가 15.4%가 과세가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 네. 이제 월배당 ETF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서 투자하시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고배당 ETF 전략이기는 하지만 우리 부장님 전반적으로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될 만한 ETF 전반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 그리고 세대에 따라 유효한 투자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계를 잇는 투자 글로벌 ETF 트렌드로 쉽고 안전하게, 오늘 글로벌 ETF 트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